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또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네요. 오늘은 원래는 저희가 이 시스코 하드웨어를 직접 세팅을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다른 분들의 요청사항들이 좀 있으셨어요. 네, 제가 첫 번째 동영상 올리고 나서 다른 분들께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하이브리드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직접 이제 이 하드웨어 하이브리드 화상 시스템을 직접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컨텐츠를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이 컨텐츠를 단순히 그냥 녹화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컨텐츠를 다시 레코딩을 해서 이 컨텐츠를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원소스 멀티 유즈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리고요. 솔직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차피 컨텐츠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기획력과 그 다음에 그 컨텐츠를 기획을 해서 그 컨텐츠를 직접 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작을 하려면 단순히 이 보드를 놓고 내가 아는 지식을 그냥 여러분들 영상으로 전달한다?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요즘은 에듀테인먼트를 하시잖아요. 엔터테인먼트와 에듀케이션이 반드시 결합이 돼야 돼요. 왜? 왜냐하면 이 실시간 양방향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인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지금 이제 요즘 이제 TV 방송들 프로그램들 트렌드를 잘 보시면 오락성에 좀 더 많이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굉장히 좀 자극적이죠, 내용 자체가. 왜? 그렇게 안 하고서는 지루하면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이제는요. 오프라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로 재미와 흥미 요소가 없으면 이제는 사람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를 이제 나중에 컨텐츠를 이제 기획을 하고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이거를 서비스를 할 때 결국에는 그런 요소들이 가미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이투스 같은 경우도 아예 그 전문 트레이너가 따로 있어요. 강사들을 그런 에듀테인먼트적인 그런 요소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일타 강사라 하는 강사를 만들기 위해서 대중과 같이, 그러니까 학습자와 같이 어울리고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쭉 유지할 수 있도록. 어차피 컨텐츠라는 거, 특히 이제 뭐 수능을 가르친다, 뭐를 가르친다, 결국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이들 머릿속에 쑤셔 넣어야 되거든요. 쑤셔 넣는다 표현은 좀 그렇고, 결국에 아이들 머릿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집중과 아이들의 재미와 흥미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유튜버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튜버들도 보면은 흥미와 재미 요소가 빠지면 솔직히 사람들이 이용 안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제작한 것조차도 안 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보겠어요? 재미도 없는데. 근데 제가 재미를 여기다 가미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험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드웨어 시스템들을 직접 그 브라우저에서 컨트롤을 하고 나에 맞게끔 환경을 이제 세팅을 하고 하는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거 전에 대체 하이브리드라는 그 화상 시스템으로 해서 나만의 이런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걸 어떻게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되고 어떤 조건들을 가져야 되고 어떤 걸 갖춰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사례들이 몇 개 있으니까 사례를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이브리드라는 그 화상 시스템은 이미 시스템 자체는 표준화가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웹캠처럼 뭐 누구는 윈도우즈 쓰고 누구는 맥 쓰고 누구는 또 윈도우즈 10 쓰고 누구는 윈도우즈 7 쓰고 누구는 그 뭐죠? 로지텍 거 쓰고 누구는 마이크로소프트 캠 쓰고 누구는 또 더 비싼 좋은 거 쓰고 제각각이에요. 이건 표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트워크나 이제 그 컴퓨터 스펙이나 저거죠? 그 캠, 웹캠, 그다음에 뭐 마이크에 따라서 제각각인 거예요. 이런 거로 서비스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화상 시스템은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그 표준에 맞춰서 시스템과 환경과 이런 거를 세팅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예를 들면 내 학원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하겠다라는 거로 끝나면 그냥 웹캠으로 하세요. 굳이 이런 거 들으실 필요 없고 그냥 웹캠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맨날 내 로컬에 있는 학원들 대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내 강의를 웹에 팔 줄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를 매칭해주는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개자. 이제 앞으로는 컨텐츠를 중개해주고 컨설팅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이제 왔어요. 컨텐츠를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걸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쪽에 있는 교육기관이랑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해외 쪽에 이제 좋은 콘텐츠에 대한 라이센스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아시아 쪽에 이제 이런 사업권을 갖고서 지금 준비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오리엔탈 문화 컬처 자체가 이 비대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거부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표준화된 시스템 이런 고퀄리티의 표준화된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PC 기반의 웹캠으로 뭔지 항상 트라이를 하려고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스카이프로 예전에 과외 같은 거 많이 했죠? 요즘 누가 스카이프로 과외를 해요? 하긴 하겠죠.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일반 이제 녹화해서 찍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겠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그 만족도는 또 떨어져요. 뭐 어떤 업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그 수능이나 이런 그 인강을 제공하는 업체들, 스트리밍 업체들 중에서 대부분 학습자들이 한 강의를 끝까지 다 듣는 비율이 3%도 안 돼요. 그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딴짓하는 거죠. 왜? 집중을 못해요.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냥 틀어놓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몽롱해지겠죠. 정말 열성적이고 의지가 있고 정말 절박하고 아주 각오가 돼 있는 애들이 아니고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은 이 단순히 지금 뭐 웹캠과 뭐 하이브리드의 어떤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좋은 솔루션과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걸 갖고서 나만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 단순히 로컬이 아니라 진짜 월드와이드하게 내 컨텐츠를 팔 수 있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으려면 표준 시스템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오늘 내용 들어갈게요. 자, 오늘 할 내용은 그 시스코 화상 시스템에 대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디 공간에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내 강의를 어떤 퀄리티로 해서 서비스를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요즘은 뭐 100메가가 흔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이런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거 솔직히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대부분 제가 이제 학교나 학원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가게 되면 우리 뭐 하죠? 인터넷 다 쉐어링해서 쓰거든요. 쉐어링이 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웹 검색이나 이제 파일 다운로드 하게 되면 막 10메가, 100메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시간 라이브는 우리가 하는 웹 서핑이나 파일 다운로드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실시간으로 업다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유기 라우터라는 놈이 굉장한 부하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이제 뭐 아이프타임이나 뭐 네티스 제품도 있고요, 또는 뭐 디링크 제품도 있고 넷기어도 있지만 저가형 모델을 쓰게 되면 반드시 공유기는 퍼집니다. 이 엄청난 패키지들을 얘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을 못해요. 아니 뭐 내 다운로드 하는데 나는 문제 없는데 다운로드랑 이런 실시간으로 이 업다운이 패킷이 발생되는 거랑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 공유기 자체에서 이 업다운으로 패킷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거, 예를 들면 화상 시스템 하나를 놓고서 공유기 그냥 싼 거 놓고 쓰는 거는 큰 무리는 없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돼서 화상 장비를 여러 대를 놓고 한 공유기를 해서 뭐 4-5개를 동시에 쓴다? 공유기 100% 퍼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기초적인 지식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이제 시스코 장비 같은 경우는 PC 기반으로 하는 웹캠을 이용해서 하는 웹 솔루션들하고 좀 틀려요. PC 기반 같은 경우는 PC의 리소스를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얘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샌딩하고 리시브하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C 기반 같은 경우는 웬만한 고사양이 아니고서는 이 멀티 워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웹엑스하고 줌 사이트로 제가 들어가서 이쪽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시스템 리콰이어먼트를 제가 좀 확인을 해봤지만, 얘네가 지금 제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거와 좀 틀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PC를 갖고서 워딩도 하고 파워포인트도 하고 심지어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시잖아요. 이것저것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PC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런 리소스를 잡아보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화상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엄청난, 보통 예를 들면 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수업 만약에 이제 그 학원이라 하면은 보통 그룹핑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룹핑으로 수업하게 되면은 CPU가 감당해야 될 게 더 커진다. 더군다나 거기에 데이터 쉐어까지 CPU 퍼집니다. 저도 지금 현재 여기 제가 데스크탑으로 쓰고 있는, 노트북도 있지만 데스크탑으로 쓰는 이제 PC에는 이런 물리코어가 4개고요. 논리코어까지 하게 되면 총 8코어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물리적 코어로만 따져야죠. 4코어예요. AMD 이제 CPU인데 라이젠의 한 라이젠 3 아니 5 정도 되는 급인데 얘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것저것 일을 같이 하잖아요. 워딩도 하고 또는 이제 영화도 가끔 봅니다. 하다가 일하기 싫으면 영화도 보고 때로는 게임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도 없을 때 몰래 합니다. 예, 여러분도 다 하시잖아요, 이렇게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그 PC 리소스를 잡아먹는 게 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가끔은 이제 이 화상 시스템으로 하는 룸들이 꽉 찼을 땐 제가 웹캠으로 해서 화상회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쉐어링하고 하다 보면 PC가 항상 오버로드, 그러니까
그 PC가 기존에 이제 처리해야 될 것들과 새로 이제 이 화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항상 그 퍼포먼스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 CPU 사용률이 80%, 90%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램은 제가 넉넉해요. 램은 12기가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솔직히 CPU거든요. 그래서 CPU 같은 경우 그렇게 뭐 이 CPU 점유율이 높아져 버리면 실제 이제 화상 수업하다 보면 끊기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죠. 예를 들면 특정 시간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실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지금 요 시스코 장비에서 요구하는 그 네트워크를 충족을 못 시킬 때는 시스코 장비든 웹엑스든 줌이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다 그런 그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충분히 요구하는 네트워크가 보장이 안 되면 얘네들을 다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려요. 화질을요. 시스코 장비도 그렇고 줌이나 웹엑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네들 차이는 뭐냐면은 시스코 장비 같은 경우는 즉시 반영을 해요. 근데 줌이나 웹엑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좀 늦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좀 그 정상화되면 시스코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화질을 1080이나 720으로 확 올려버립니다. 시스코 장비는 그냥 무조건 1080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줌이나 웹엑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안정화가 되면 바로 즉시 이제 하는데 줌은 더 오래 걸립니다. 시스코 웹엑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다시 720p로 올리는데 줌은 좀 더 늦어요. 줌이 아직 그런 기술들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줌도 나쁘진 않지만 그런 이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거를 좀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외 이제 구글링 하시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올라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코 장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사용을 100메가 정도로 하시면 돼요. 100메가도 충분히 되는데 제일 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100메가가 들어왔는데 이 100메가를 PC, 뭐 프린터, CCTV 이걸 나눠서 쓰고 있다? 그러면 최악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데도 그렇게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수업들이 다 특정 시간대 몰리잖아요. 그때 그러면 제가 왜 느려지는지 컴퓨터로 하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PC의 스펙이겠죠. PC의 스펙. 그래서 보통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i5 이상. i5도 5세대 CPU가 있겠죠. 권장입니다. AMD급도 i5에 준하는 CPU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PC 스펙이 이 정도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램은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램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10이냐 윈도우즈 7이냐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한 8기가 정도면 무리가 없어요. 예, 8기가 이상은 좀 뭐 게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동영상 편집하신 분들과 그렇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그 건물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이거든요. 우리는 뭐 랜 공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성 요소가 또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라우터,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SWITCH, 스위치, 죄송합니다. 맞나? 헷갈린다. 그 다음에 라우터는 이제 공유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위치는 이제 L2냐 L3냐 이제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뭐 기업용 인터넷을 이제 뭐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 스위치들이 들어오거든요. 요 L2냐 L3냐 차이인데 요 차이는 뭐냐면은
얘는 이제 뭐 맥 주소로 인식하느냐, 이제 IP로 하느냐 하고 속도는 얘가 훨씬 더 L3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하실 때는 L3로 하는 게 L3 스위치로 두는 게 좋습니다. 자, 라우터는 아까 말한 대로 06이에요. 06이. 자, 06이가 이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문제냐? 예를 들면 뭐 IP 타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IP 타임을 쓰시는 분 흔히 쓰는 게 이제 IP 타임을 많이 쓰시니까 IP 타임은 실제 동시 접속 얘네들이 이제 권장하는 거는 10명 10인 이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10인 이하가 뭘 동시에 할 수 있냐?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동시에 다운로드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한 명이 그 다운로드를 잡고 있으면 전체 한 명이 다운로드를 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9명은 제대로 안 돼요. 느려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은 공유기를 만약에 쓴다면 공유기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나눠 쓴다면 이 공유기를 한 대로 놓으면 안 되고요. 공유기를 예를 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업무용과 화상 수업용을 분리하셔야 돼요. 예, 업무용 공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이 2회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분리해서요. 그래서 시스코 장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1080p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080p에 30프레임으로 하게 되면 아까 저기 어떻게 나오죠? 30프레임 하게 되면은 업다운 각각 1.4메가 정도 먹죠? 그러면은 업다운 다 합치게 되면 업다운 2.8메가 정도 되겠죠? 3메가로 보면 되겠네요. 3메가. 그런다면은 실제 이제 3메가는 이제 뭐 지금 데이터 쉐어링을 안 했을 때고 데이터 쉐어링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데이터 쉐어링은 항상 그러면 저희가 맥스로 계산을 하죠. 자, 맥스로 계산하면 1040 30프레임으로 해서 데이터 쉐어링을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6메가 정도 먹습니다. 6메가에서 5메가 사이 정도 먹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6메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메가 정도로 보죠. 맥스로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벌써 예를 들면 화상 수업용으로 해서 시스코 장비로 해서 업다운 6메가니까 만약에 이제 세대를 써도 벌써 18메가 정도 잡아먹거든요. 18메가 TTS 업다운으로요. 자, 이것만 하더라도 그 CPU 그 공유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처리예요. 그래서 라우터, 특히 이제 공유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그래도 이제 고가를 쓰라고 이제 많이 이제 권장을 하는데, 일단 시스코 라우터 같은 경우는 워낙 비쌉니다. 시스코 라우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용으로 사게 되면 100만 원 정도 넘어가 버리니까 굳이 저희가 그럴 필요는 없고, 보통 만약에 이제 이거를 내가 사업으로 해서 업으로 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시면 보통 이 공유기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만 원대 정도 사시면 나쁘지 않은 거 사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유기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IP타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모델 번호 제가 잘 모르겠어요. A5003가 아마 그랬을걸요. 예, 요 정도 급이면 최대 저희가 한 4대 정도, 동시 4대에서 5대 정도를 커버하더라고요. 얘 혼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드리는 대로 PC 만약에 이제 웹캠으로 그냥 나는 수업하겠다 그러면은 요 정도 스펙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PC로 여러분들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PC로 수업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PC로 수업을 왜 하면 안 되는지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네트워크예요. 안에 네트워크. 그래서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보이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업무용보다 화상 수업용은 서로 분리. 즉 인터넷은 이렇게 따지면은 인터넷은 각각 신청하라는 얘기죠. 즉 업무용 인터넷 라인 따로, 화상 수업용 인터넷 따로. 그래서 여기를 놓고 보면은 지금 2회선을 신청하겠죠. 예, 각각 신청을 해서 분리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유기 같은 경우는 업무용은 저가 사셔도 되는데 화상 수업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고가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고가는 뭐 아이타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한 10만 원대에서 뭐 링피시스나 아수스나 이런 모델로 일단 디링크 모델로 했을 때는 최소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네,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만의 어떤 그런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는, 아니면 화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만약에 이제 화상 수업만 하고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한 회사만 신청하면 되는데, 학원 같은 경우는 업무용과 화상 수업을 하는 거를 좀 분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참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학원들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다 그냥 합쳐서 쓰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랜 케이블이 그냥 영구적으로 쓰는 거로 좀 이해하시더라고요. 랜 케이블은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랜 케이블 같은 경우는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랜 공사를 다시 하거든요. 왜냐하면 랜 선도 몇 년이 지나면 뭐라 그럴까, 이제 쉴드도 그렇고 이런 내구성 이런 게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부의 전작이나 이제 자기나 이런 거에 간섭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느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의도치 않게 또 단선도 생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단위로 해서 랭공사를 다시 하는데, 보통 우리 일반적인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이 그런 거 신경 쓰나요?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도 참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랜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제 뭐 예를 들면 특정 공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떤 학원에서는 뭐 여러 개 강의실이 있는데 어떤 강의실은 인터넷이 속도가 안 나오고요. 어떤 강의실은 또 속도가 잘 나온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거기는 무언가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전기선이랑 뭐 같이 랜선하고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들어갔다 간섭받습니다. 예. 그리고 또 랜선 같은 경우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수명이 다 됐거나 그랬을 때도 떨어집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랜 공사 같은 경우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랜 케이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랜 케이블은 5E,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누거든요. 보통 아마 이걸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이게 한 100메가 정도 용이고요. 카테고리 6 같은 경우는 몇 메가 있지? 300메가, 400메가가. 근데 광부터는 광랜 같은 경우는 이제 카테고리 7이나 8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5E 카테고리 5E를 많이 쓰는데 뭐 저희 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는 다 6로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 그다음 광랜이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카테고리 8나 9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누가 했냐고요? 저희가 직접 했어요. 왜? 공사를 믿고서 맡기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전기공사 하시던 분들이 이 네트워크 공사를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세요, 이분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안에 있는 이 룸과 그 다음에 사무실 쪽에 대해서는 랜선 네트워크 공사는 저희가 다 직접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랜 공사는 따로 안 해드립니다. 여러분 저희한테 신청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우선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 그 랜 공사를 해가지고 하실 그럴 뭐 여력이나 그런 상황이 안 되시니까 일단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다 저는 리모컨 하나로 다 조작을 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내장 코덱이 오퍼스 코덱을 쓰세요. 오퍼스 코덱은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코덱이에요. 그리고 오퍼스 코덱은 다음 이제 뭐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오퍼스 코덱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죠? 시스코 오퍼스 코덱은 리얼타임에 그러니까 라이브에 굉장히 초점이 돼 있고요. 비트레이트는 이제 최대 이제 이 위에서 보시겠지만 48, 샘플링은 최대 이제 510 kbps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퍼스 코덱이 현존하는 코덱 중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음악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오퍼스 코덱이 그렇게 선호하는 코덱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오퍼스 코덱은 리얼타임에 좀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사운드, 이 보이스에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오퍼스 코덱의 장점은 아시겠지만 딜레이도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코덱들은 딜레이가 되게 심하죠. 자, 그래서 오퍼스 코덱 같은 경우는 그 광범위한 부분을 다 커버리지를 하는 아주 퀄리티가 되게 좋은 코덱으로 저희가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뮤지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코덱은 아닙니다. 뮤지션들 입장에서는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전혀 그런 차이를 못 느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게 이제 웹엑스하고 이제 줌이 지금 이제 웹엑스하고 줌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밴드위스를 어느 정도 이제 요구를 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면 그 줌하고 웹엑스는 화질과 음질은 비슷해요. 그리고 화질과 음질은 웹엑스가 조금 더 좋아요. 하지만 줌은 웹엑스에 비해서 더 많은 대역폭을 요구를 해요. 물론 대역폭이 높다 적다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대역폭이 높은 만큼 또 그 웹엑스 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장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차이를 못 느껴요. 그래서 굳이 그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대신 이제 웹엑스하고 줌의 차이는 줌이 좀 더 밴드위스를 좀 더 많이 요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원 내에서 동시에 뭐 10개의
강사가 동시에 이제 줌으로 수업을 노트북으로 이용해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값싼 공유기로는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학원에서 그 줌으로 수업하는데 끊기고 딜레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안 고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웹엑스는 반대로 이제 이 밴드위스를 좀 덜 이제 요구하게 되고요. 화질 차이는 없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래에 나온 대로 이제 패키지 이제 불안정하거나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이제 불안정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요. 그러면은 줌하고 웹엑스는 그걸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을 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시스코 SX20 장비는 즉시인데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패키지 되게 불안정하다. 손실이 좀 있다. 그러면 다 파일을 다운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패키지 안정화되면 시스코 웹엑스가 좀 더 빠르게 720p로 복구를 하지만 줌은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줌 같은 경우가 5분에서 10분 걸리는 경우도 제가 봤었어요. 종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이 좀 줌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줌과 웹엑스를 꼭 굳이 비교를 하자면 왜냐면 줌하고 웹엑스를 시스코 하이브리드 시스코 장비랑 쓰려면 줌하고 웹엑스를 연동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이는 제가 비교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능 면에서는 줌이 훨씬 더 좋습니다. 기능 면에서나 아니면 UI, UX 같은 경우도 줌은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정말 사용하기 쉽게 그래서 익숙한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웹엑스보다는 좀 줌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웹엑스를 좀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제 안정성 때문에 확실히 웹엑스가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차이가 너무 미묘해요.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차이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부분 웹엑스를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줌이 익숙해요. 저희도 줌이 솔직히 편하긴 해요. 예, 한데 이제 저희한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줌이나 웹엑스는 큰 차이 없습니다. 본인이 손에 익숙한 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능이 좀 더 다양한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뭐 텔레포니 익스텐션은 둘 다 똑같고요. UX는 당연히 이제 줌이 훨씬 더 좋습니다. UX는 뭐의 약자냐면은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입니다. 예. 그리고 프라이싱은 줌이 더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결국에는 뭐의 문제냐면은 통합화의 문제예요. 통합화. 그래서 시스코는 기본적으로 시스코 이런 시스코 하이엔드급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얘들은 지원을 해줘요. 그러나 웹엑 줌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줌은 별도로 그 서비스를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스코 웹엑스의 뭐 스타터 그다음에 이제 프로인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비즈니스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타터만 사더라도 시스코 SX 이런 하이엔드급 장비 최대 세대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줌 같은 경우는 이 하이엔드급 장비를 연결하려면 룸 커넥터라는 걸 따로 사야 돼요. 49달러씩 내고. 그러면 세대면 몇 달러죠? 세대. 세대는 몇 달러예요, 여러분? 계산이 안 되시나요? 자, 49달러잖아요. 4312에 한국 27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자 19달러 잠깐 얼마 49 4312 120달러 147달러 정도 될 거예요. 비싸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확실히 가성비는 시스코가 훨씬 더 좋아요. 웹엑스가요. 그러나 근데 이제 줌이 또 줌 나름대로의 또
특장점이 있다 보니까 장점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그 기능들을 다 쓰지 못해요. 쓰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오히려 시스코 웹엑스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고, 그다음 시큐리티는 비슷하다고 해놨는데, 시큐리티는 최근에 이제 이 줌이 AS 26비트까지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시스코, 그러니까 줌이 이제 그 윈도우즈에 설치를 해서 윈도우즈 기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윈도우즈에서 이제 이 줌의 계정을 가로채기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저도 자세하게 내용 못 봤지만 시스코 웹엑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웹엑스 자체로 해서 해킹을 당하거나 그다음에 이거를 그 어떤 그 웹엑스의 계정을 탈취해 가지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뭐 딥웹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감염이 됐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웹엑스든 뭐 금융망이든 금융 정보까지 다 탈취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데 들어가지 않고서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시스코가 조금 더 시큐리티 부분은 조금 더 아직까지는 우수하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스코 웹엑스하고 줌의 이제 이 밴드위스를 보면 시스코 웹엑스는 기본적으로 HD로 하게 되면 수신은 2.5메가, 송신은 전송은 3메가 정도. 그러니까 업다운 6메가 정도 보시면 돼요. 얘도 시스코 장비 못지않게 많이 잡아먹습니다. 시스코 장비는 6메가면은 아까 얼마였죠? 1080 풀 HD예요. 풀 HD에 30프레임이 6메가 정도 됐어요. 아니 저기 60프레임, 30프레임이 아니라 60프레임 되고요. 줌 같은 경우 보시면 줌은 1대1로 했을 때는 1.2메가에 70 HD 1대1로 붙었을 때, 1대4로 붙었을 때는 줌 역시 그 갤러리 뷰가 3메가, 업다운 3메가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내 걸 수신 전송하는 업다운 부분은 1메가 정도 잡으니까 총 4메가 정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용 화상 장비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 코덱 자체에서 PC에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화질의 영상들을 압축을 해서 데이터 손실이 없이 안정적으로 전송을 하는 역할을 얘가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자꾸 이제 화상 시스템을 갖춰놓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플라이 측에서 제공하는 측에서는 이런 거를 두어서 해라라는 게 저희 쪽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 사항이니까 꼭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사업화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녹화돼서 제가 했잖아요. 이것도 다 지금 이거로 한 거예요. 이 카메라로 해서 이거로 찍어서 지금 시스코의 실시간 레코딩 옵션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녹화된 파일이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이제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자, 그러면 그럼 내가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꾸몄으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시스코 장비, 이런 하이엔드급 장비, 하이브리드 장비를 이용하면 정말 간단해요. 그냥 내가 빈 강의실이 있다면 빈 강의실에 요거 TV 마운트거든요. 자, TV 마운트, 그 다음 TV, 그 다음에 시스코 코덱과 카메라. 어차피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 보드가 있겠죠. 블랙보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수업할 테이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데이터 쉐어를 해야 될 노트북이나 전자칠판도 연결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시스코 장비랑 연결된 전용 마이크만 있으면 여기가 곧 방송국이 돼요.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여기 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벽이요. 이 벽하고 이쪽에 보이지 않는 이쪽 벽이 저희가 이 계란판, 스펀지형 계란판을 해서 소리 울림을 최대한 좀 방지를 해놨고요. 그래도 울림이 좀 생길까봐 저희가 이 카메라에 요거 스펀지 붙이고 남은 거를 이렇게 감쌌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 울림이 거의 줄어들어요.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조명이에요. 조명. 저 같은 경우 굉장히 깨끗하게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원래는 조명은 좌우측에서, 그 다음에 전면에서, 그 다음에 요 후면에서 조명은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자, 전면과 좌우로 했을 때는 이제 전면 좌우로 했을 때는 선명해요. 선명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후면 측에서 조명을 비춰주면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영상 자체가 2D잖아요. 그래도 입체감이 있게 보여요. 여기 이제 테두리 선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서 입체감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조명 같은 경우 뭘로 저희가 썼냐면요. 스탠드로 했어요. 일반 스탠드, LED 스탠드. 형광등은 안 되고요. 반드시 LED 스탠드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빛의 어떤 선명도가 LED가 훨씬 더 선명하고 깨끗해요. 예, 형광등은 좀 흐리멍텅해요. 그 형광등은 저희도 비추. 최고로 안 좋은 거, 최고로 안 좋은 게 뭘까? 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고로 안 좋은 건 아니고, 안 좋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자, 추천. 자, 예를 들면,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으면, 자, 여기가 이제 보드예요. 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조명 얘기할 거예요. 자, 시스코. TV가 여기 설치되어 있고요. 마운트에. 그 다음에 시스코 카메라가 여기 연결이 되어 있고. 자, 그럼 조명은 아까 어떻게 했댔죠? 조명은, 자, 조명. 전면 쪽에서, 여기는 전면을 붙이는 조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조명. 이거는 측면. 좌우. 그 다음에 조명은 여기 있으면 좋겠죠? 여기도 조명. 이거는 후면. 자, 조명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안 좋은 거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바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하는 다운라이트라는 개념이죠. 조명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이 제일 안 좋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얼굴에 명암이 생겨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밑이 검게 나오고 얼굴에 조명, 저같이 이제 광대뼈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광대뼈 밑에가 뭐 좀 뭐 명암이 생기겠죠? 그러면 정말 이상합니다. 예, 보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어요. 자, 요거 되셨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 현재 그 센터에 이제 꾸며놓은 방이에요. 그래서 실제 요거 꾸미는데 돈이 얼마 들었었냐면은 테이블 2개 사는데 12만 원. 그 다음에 TV 마운트 사는데 요게 얼마짜리였더라? 여기 10만 원짜리인가? 그럼 벌써 22만 원. TV는 저희 중소기업 거 샀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TV가 요게 55인치거든요. 55인치인데 이게 얼마였더라? 25만 원인가 27만 원인가 주고 샀죠. 그 다음에 뒤에 이 스펀지형 계란판 요거 총 몇 롤짜리였냐면은 세 롤짜리지. 세 롤이니까 다 해서
한롤이 보통 한 2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2m. 그다음 폭은 보통 폭 같은 경우는 한 1200 정도 돼요. 폭은 1200. 그다음에 이 길이는 2400 정도 됐을 때 그게 한롤에 3만 원이었나? 2만 원인가 3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 실제 꾸미는데 얼마 안 들어요. 예. 그리고 조명, 맞다. 조명기기. 조명은 뭐 그 중국산 값싼 것들 있잖아요. 그거 사서 다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LED 스탠드 하나가 실제 이제 조도계로 놓고 보면 보통 저희 그 스탠드 하나가 보통 1800 룩스 정도 나오거든요. 1800 룩스. LED가 좀 되게 밝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 방 안에 저희가 1800 룩스 정도 나오는 그 조도계를 어디서 재냐면은 조도계를 요 등 바로 밑에 한 70cm 정도 밑에서 조도계 쟀을 때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거리가 있으니까 그 정도 안 나오지만 실제 요 안에 조도는 한 1000룩스 정도 나옵니다. 1000룩스 정도요.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조명의 위치만 잘 해놓으시면 선명한 이미지 이 동영상 이미지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쪽에서 하게 되면 좀 더 입체감 있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꾸밀 수 있고요. 요건 이제 또 다른 방이에요. 여기는 뭐냐면은 요 뒤쪽에 저희가 블라인드를 해놨어요. 그 블라인드가 지금 저기에 한 3겹 정도 겹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블라인드는 좀 촌스러워요. 저건 제가 좋아하는 건데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블라인드 같은 경우도 있고 뒤에 이제 좀 이제 모던한 것도 있고 좀 이제 추상적인 이제 그림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 그림 색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 크로마티라고 하잖아요. 녹색천.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그 이제 페이스 스와핑 할 때 이제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버추얼 백그라운드 할 때 이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데 그렇게 비용도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뒤에 블라인드를 해놓게 되면은 실제 이제 뒤에 배경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칠판이 보이지만 저렇게 뒤에 이제 실사 같은 거를 이렇게 내리면 가상 배경 그러니까 버추얼 백그라운드 같은 효과를 내죠. 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이제 자체 스튜디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교수님 수업 스타일이 약간 좀 다큐멘터리 형태로 수업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보면 이 뒤에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경. 예. 뒤에 배경이 이렇게 좀 어두침침하면서 뭐 책상도 있고 이렇게 책꽂이 같은 것도 이렇게 놓고 그게 이제 어떻게 연출이거든요. 연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이 뒤에 이제 배경을 좀 잡고서 수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디지털 미디어 학과 교수님이다 보니 우리가 보는 거랑 틀려요. 그리고 이분이 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어디 방송국에서 진짜 방송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 코로나 아니에요. 자, 요거는 뭐냐면 요 소품이에요. 카메라 마이크. 여기 콘덴서 마이크인데 저거 설명해 드렸구나. 콘덴서 마이크하고 이 화상 전용 마이크의 차이점이 있어요. 콘덴서 마이크는 자, 화상 마이크하고 콘덴서 마이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콘덴서 마이크 예를 들면 지금 요 앞에 TV 있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가했잖아요. 그러면 학생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상호 인터랙티브하게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TV에서 소리가 나가죠? 그러면 콘덴서는 이 소리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소리가 계속 돕니다. 자, 근데 회의 전용 이 시스코 마이크는 TV에서 나오는 소리가 한 개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화상 마이크하고 일반 컨덴서 마이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스코 요 SX20 마이크는 좀 비싸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제가 이제 뭐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화상 장비 같은 경우는 대학이랑 이런 공공기관에 이제 프로모션을 해서 저희가 말도 안 되게 지금 싸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만족도는 나쁘지 않고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시스코 요 모델 저거 신기하시죠? 요거는 카메라랑 요 코덱이라는 거, 카메라 코덱, 마이크가 다 하나 들어간 일체형이에요. 바로 요겁니다. 요 타입이에요. 요 모델. 자, 요거는 또 이렇게 저희가 트라이포드를 이용을 해서 이동이 쉽게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상 카메라, 화상 장비들은 용도에 맞게 그 종류별로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워낙 고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를 해서 하기는 그렇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요런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런 화상 장비, 그러니까 세계적인 회사들 거를 쓰셔야 돼요. 반드시 폴리콤이나 시스코를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폴리콤하고 시스코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 뭐 라이프 사이즈도 있고 뭐 인텔도 있고 뭐 어디 뭐 또 어디서 또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중국 대만도 만드는데 이 두 회사 거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용도에 맞게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지금 이제 시스코에서 이제 이런 프로모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말도 안 되게 싸게 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게요. 5분의 1 가격에 사요. 요즘은 거의 한 4분의 1 가격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수량이 딱 한정돼 있고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가 가지도 않아요. 이미 이제 그런 큰 공공기관이나 학교로 단체 계약을 해서 끝내버려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죠. 근데 저 같은 게 저희는 이제 이런 이제 뭐 학교라든지 이런 이제 민간 기업들도 하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를 좀 어느 정도 재고를 다 일관적으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지금 이제 특정한 이제 이런 뭐 프랜차이즈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민간 단체 아니면 이제 소규모 이제 이런 기업들한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좀 그 내용에 따라서 아니면 그 자기의 좀 맞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연출이 곧 성공의 결정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교수님 뒷모습이죠. 예. 막상 보면 별거 없는데 실제 영상으로 연출되는 거는 너무 틀려요. 여러분들 정말 틀려요. 그것도 결국엔 경쟁력이에요. 대부분 제가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대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보면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대충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서비스하는 사업자들 컨텐츠는 저희가 아예 받아주지도 않아요. 저희는 딱 정해진 규격이 있거든요. 그 규격 내, 그 표준 내에 제공 안 하면 저는 아무리 이 사람이 일타 강사라도 저희는 안 받아줍니다. 예.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컨텐츠에 대한 어떤 그 퀄리티 자체가 곧 우리 이미지예요. 우리의 어떤 자세. 나 하나 강의 잘한다고 나 일타 강사인데? 라고 해서 뭐 내가 좀 이러면 어때? 라는 사람들은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 자체로 모든 거를 다 익스큐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님 수업하시는 거 몰래 뒤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허락을 잘 안 하셔서.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시스코가 지금 이제 해외 쪽에 있는 이제 교육기관이나 이런데 이제 납품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사진을 좀 보여준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이언스 랩이라는 그러니까 영리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그 화학, 뭐 물리, 생물 이런 걸 전공한 사람들이 학교에 이런 실험, 실습, 수업을 시스코 장비로도 다 100% 가능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습 수업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 TV에서 이런 실험이나 이런 실습하는 것도 TV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대신 이제 TV나 그 TV에서 하는 거는 생방송이 아니라 대부분 연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녹화 편집 방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할 수 있지만
이런 실시간 방송도 충분히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이제 이 시스코 장비만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시스코 장비에 PC를 연결을 해서 PC에 별도의 또 이 카메라를 또 장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스코 장비는 전체 강의실에 강사하고 뭐 보드에 쓰는 거랑 요 실제 실습하는 거 전체를 한번 쭉 뷰를 보여주고, 실제 이제 이 실습하는 장면들은 PC에 연결된 캠으로 해서 그 PC에 저희가 뭐라 그랬죠? 시스코 장비는 PC의 영상과 데이터를 실시간 같이 공유해서 보낸다 그랬죠? 예, 그게 돼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카메라는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캠하고 우리가 쓰는 캠하고는 정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캠을 보통 저희가 이제 쓰는 캠들이 저희가 선호하는 캠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캠하고 저희랑 쓰는 캠은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뭐 이런 페나캐스트라는 회사랑 아이페버라는 회사 또는 인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 보통 이제 이 페나캐스트나 인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VR로 화상도 이제는 요즘은 VR로도 할 수 있어요. 360도 캠이 있거든요. 화상 장비는 2D에서 3D나 VR로 간 게 아니라 화상 시스템들은 바로 홀로그램으로 왔습니다. 예, 시스코는 이미 화상을 이제는 홀로그램으로 하는 단계로 갔어요. 왜? 3D VR AR은 그냥 잠시 소나기가 오는 듯한 스쳐 지나가는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는 화상 시스템들, 하이엔드급 화상 시스템들은 홀로그램으로 가고 있고요. PC 기반으로 하는 거는 여전히 이제 VR, AR, 3D 정도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이 하이엔드급 장비들이 이미 PC 시장으로 구축이 된 데를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PC에서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홀로그램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홀로그램 정도로 하려면 뭐 이런 병렬 PC로 해서 수십여 대를 연결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 웹캠 화면이거든요. 웹캠 화면인데 얘는 액티브화 캠입니다. 원래 멈췄네. 죄송합니다. 이게 멈췄습니다. 잠시만요. 허허, 이럴 수가. 비주얼라이저라는 프로그램 어플을 저희가 쓰는데 얘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화상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현재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 여기 이제 교수님들은 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하이엔드급, 이제 뭐 웹캠으로 연결하신 분들도 있고요. 대학교 수업도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요. 요거는 저희가 왜 이제 저희가 이런 웹캠이나 이런 방식으로 수업 이제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좋은 컨텐츠들은 대부분 표준 시스템으로 많이 쓰세요. 표준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표준 왜 저희가 자꾸 표준이라 얘기하면은 이런 표준이라 하면 저희가 어떤 화질, 음질 이거를 저희가 딱 규정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캠이나 PC의 성능에 따라서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서비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딱 정해놓은 거예요. 어떤 거를 갖춰놓고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이 정도의 영상과 음질 퀄리티로 해서 무조건 제공해야 된다. 라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준이라.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화상에 대한 거를 좀 이제 표준화 시키려고 하거든요. 표준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웹캠이나 이런 거는 표준화하기 어렵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이엔드급 장비를 하자니 비용도 비싸고 아마 많이 머리 아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다이얼 카페라고 해서 유럽의 제일 큰 이 토론 카페, 그러니까 이 뭐랄까 사회혁신하는 카페인데 뭐 공공, 민간,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어떤 해법들,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심지어는 그 솔루션이 사업성이 있으면 유럽 연합에서 투자를 해요. 기업도 투자하고요. 아주 좋은 겁니다. 요거를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했던 거고요. 네, 죄송합니다. 현재 여기는 어디냐면은 UN 사무소입니다. 세르비아에 있는 UN 사무소에서. Thank you, Anna. Does any of our colleagues from Seoul would you like a word to talk about climate change and hunger? Oh, yes. Yeah. I want to check out like 3 points. The one point, as I said in the first, the big difference between developed country and developing country, because in history, developed country as in industrial revolution, 이 아마 포멀티에 대한 문제 얘기를 했었을 a 겁니다. lot of portion of pollution, air pollution today. 솔루션에 대한 문제. So 자, 여기 있고요. So like the type of teaching, it's almost like just it was based on writing, and somehow they don't so like. 자, 이거는 미국에 있는 미국 하와이에 있는 이제 칼리지의 선생님이 한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Okay, so what do you think is the answer for question 1? Okay, so questions 1 to 4. Let's see. So, right, Jason. Okay, so what do you think is the answer for question 1? So you have the thesis and what else in the introduction? 이거는 이 선생님은 시스코 FX라는 장비를 갖고서 호주에 계신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학원에 에세이 수업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Hook. Very good. So the hook. So today we're going to look at hooks. Okay? What are you waiting for? The clock is ticking. For question 1. 똑같은 거네요. 자, 이거는 바로 문제 이용가 더 이렇게 무섭네. 자, 이거는 이제 그 입시 수업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화질을 보시면 좀 어떠세요? 이런 경우는 이거는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은 그 잘못된 조명에 대한 설치 사례입니다. 그 조명에 따라서 색상도 제대로 표시가 안 되고 여기 보시지만 선명하지가 않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줌으로 실시간 레코딩을 한 거기 때문에 줌에서 좀 실시간 레코딩을 할 때 좀 그 영상들을 좀 뭐랄까 보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례는 뭐냐면은 조명입니다. 조명을 뭐로 쓰셨냐면은 노란색 전구색 조명을 하신 거예요. 전구색 조명은 저희 화상에서는 전구색 조명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화이트를 쓰셔야 돼요. 화이트. 4800 켈빈 정도 되는 거를 쓰셔야 돼요. 4000에서 4800 사이 정도 되는 걸 쓰셔야 되고 절대 전구색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분 쓰신 거는 형광등 쓰신 것 같아요. 형광등을 쓰면 아까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흐릿하게 나온다 그랬죠? 이게 이제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화상으로 수업을 해서 서비스를 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갖추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 모습과 이 모습의 차이가 생기게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이게 좀 신경 쓰면 되고,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전문가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초기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얘기하잖아요. 쓴 만큼 아웃풋은 나온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판서 글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VN의 제곱 플러스 VN 보통 웹캠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대부분 여기 뒤에 이렇게 테두리 선 부분에 모자이크처럼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좋은 웹캠들은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임과 저희 데이터 쉐어, 그 다음에 또 이 보드를 보여주고 이런 복합적인, 그러니까 생방송을 해서 양방향 생방송에서 연출을 시키고 이런 거를 시네마틱하게 이렇게 잡아서 보여주는 거는 웹캠은 불가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고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이런 핸드급 장비들이 이런 게 N=1일 때 지금 이 시기 N=1일 때 설명하는 거. 자, 지금 저희가 앞에서 다 보여드린 거는 이거는 저희가 카메라로 찍은 거고요. 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던 거고, 이것도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건데 차이를 보시면은 이제 조명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라는 거, 조명 정말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요 다음 것도 이제 좀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시스코 장비 대 장비끼리 연결했을 때, 수업했을 때, 그 다음에 시스코 장비 대 중간에 뭐 시스코 웹엑스나 이제 줌으로 해서 PC로 수업에 참여했을 때 이제 어떤 차이를 설명해 주려냐면은, 자,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동영상을 쉐어링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PC로 보는 사람과 시스코 장비를 연결해서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프레임 수의 차이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현재 PC 사용자한테 PC로 공유를 했을 때 보통 10프레임에서 15프레임 정도를 하다 보니까 끊겨요. 이렇게 뚝뚝뚝 끊겨요. 자, 근데 이거는 시스코 화상 장비 대 장비끼리 데이터 쉐어링을 한 거예요. 안 끊기고 그대로 보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웹캠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찍다 보니까 화질이 안 좋은 건 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더 재밌는 차이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움직임.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이 화면에서 영상들이 바뀌는 그 범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화면에서 영상이 바뀌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PC에서 끊기면 더 심해져요. 근데 시스코 장비는 시스코 장비 대 장비끼리 만약에 수업을 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용 장비하고 PC 웹으로 이제 PC를 이용한 이제 수업으로 듣는 참여자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게 이제 그 서버 자체가 그 엄청난 트래픽이나 패킷이나 이런 거를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스코 웹엑스나 이제 줌을 쓰는 사람들이 동영상 공유했을 때는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그쪽에서 프레임을 올려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아마 안 할 겁니다.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차이점만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화상 시스템으로 강사가 수업을 어디선가 하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예를 들면 그 정말 실력 있는 강사는 우리가 오라고 하면 오지를 못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이 원격 수업,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더 많이 될 거예요. 전문가도 쉽게 만날 수도 있고 오히려 오프라인에 비해서 이런 그 화상 시스템을 이용하면 더 많은 동시간대 더 많은 학습 자료들, 학습 머티리얼들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비대면 수업법, 비대면 수업 방법, 교수법과 비대면 수업을 위한 연출법들이 지금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현재 교수랑 아니면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저희가 일반 이제 이런 학원 사업자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강사든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이 교육 훈련을 이제 시킬 예정이에요. 물론 이제 공짜로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이거는 이제 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 저희도 이제 강사비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저희가 추후에 이제는 비대면이라는 말은 이제 쓰지 말고요. 이제는 이제 1인 방송국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예요. 1인 방송국에서 1인이 방송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방송 라이브로 하지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원서스 멀티 유저. 이 영상을 녹화를 해서 나중에는 스트리밍으로 또 저렴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구축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려면 웹캠이나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 없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적심하죠? 뚝뚝뚝뚝뚝뚝 끊기죠? 자, 이제 시스코 XX로 해볼게요. 너무 틀리죠? 이거는 TV가 좀 비브랜드 TV다 보니까 이건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들이 첫 번째는 내가 이런 그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한 방송 공간은 어디다 할 것이냐, 어느 공간에서 할 것이냐, 공간에 따라서 소리 울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울리지 않도록 계란판 같은 거, 계란판 스펀지를 붙이거나, 그리고 화상 시스템, 방송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리고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밴드위스, 인터넷 속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나 혼자 쓰는 곳이면 그냥 일반적인 인터넷 들어와도 그냥 문제가 없지만 내가 이거를 사업으로 해서 강사를 여러 명을 들여서 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인터넷망을 업무용과 화상 수업용으로 분리를 하고 화상 수업용 공유기는 좀 더 좋은 거로 돼야 되고요. 아셨죠? 그리고 화상 수업을 참여하는 학생들이 실제 자기 집 아니면 자기 어떤 공간에서 어느 정도 밴드위스를 요구하는지, 그래서 와이파이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때는 끊기면 그건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그게 참 어려워요.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왜? 그 학생이 있는 네트워크 환경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걸 참 해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마음가짐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하는 애들은 좋은 환경에 있는 곳에 가서 하려고 할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대충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워낙 한국은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끊기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PC나 이런 거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PC의 스펙, 그 다음 PC의 웹캠 사양, PC의 마이크, 이거에 따라서 제각각의 그 영상과 음질이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PC가 사양이 낮으면 낮을수록 화질이 떨어지거나 많이 끊기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리고 또 데이터 쉐어링까지 하게 되면 더 PC는 더 많은 부하를 갖게 되고 더 화질도 떨어지고 더 끊김이 심하겠죠. 결국에는 그 피해는 다 학습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미지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상 전용 시스템하고 PC로 하는 거의 차이점은 전용은 전용대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 적은 대역폭,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6메가bps에서도 FHD 60프레임까지 시스코 장비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PC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이가 어마어마한 큰 차이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네트워크 환경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기존에 있는 내 사무실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 곳에 물려서 같이 공유해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 정말 나만의, 그리고 이런 화상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서 하시게 되면 정말 방송국 못지않은 방송 시스템, 방송센터, 나만의 방송센터를 구축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이거는 이제 반대 또 얘기고요. 이런 화상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해외의 아주 유수 컨텐츠들을 쉽게 도입할 수가 있어요. 왜? 해외에서는 이게 굉장히 보편화된 시스템들이에요. 기관들이나 교육기관들이나 큰 이제 이런 데는 다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해요. 개인들은 스카이프나 외국에 가면 스카이프 제일 많이 씁니다. 개인이니까. 개인끼리는 스카이프를 써요. 근데 교육 서비스,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이런 웹엑스를 이용을 해서 교육 서비스 제공을 더 많이 하죠. 해외는 줌보다는 웹엑스 더 많이 씁니다. 이상하게 한국 쪽이 좀 이 줌을 많이 쓰죠.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 웹엑스는 처음에 좀 가격들이 좀 비쌌거든요. 그 당시엔 줌이 더 쌌어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빨리 보급화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역전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런 화상 장비랑 연동해서 하게 되면은 줌 같은 경우는 옵션들 더 추가해가지고 아까 3개만 해도 뭐 120불이 확 넘어버렸잖아요. 근데 웹엑스 같은 경우는 계정 하나만 사도 시스코 장비를 다 붙일 수 있는 그 장점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알려드릴 얘기는 실제 진짜 이 시스코 장비를 내가 수업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이제 줌과 웹엑스, 그러니까 줌과 웹엑스는 결국에는 학습자들이 줌과 웹엑스로 내 방송 센터에서 송출하는 양방향 수업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최적화를 어떻게 시키는지,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제 이런 방법들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은 이제 내용들을 잘 준비하도록, 제가 뭐 좀 서툴러도 여러분들 많이 잘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뵐게요. 바이바이.